EBS 무릎학교 국어 황정연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국어를 담당하는 황정연입니다. 우리 속담 가운데서 말과 관련된 속담이 상당히 많이 있죠. 네. 혹시 어머님들께서 아시는 말과 관련된 속담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말 조심하라는 뜻이죠. 네.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거는 언어 예절과 관련된 또 속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 역시 그것도 말 조심하라는 뜻이고 또 그 밖에도 또 이런 게 있죠. 말이 씨가 된다. 그것도 있죠. 이렇게 우리 생활과 관련해서 말과 관련 속담이 많다고 하는 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마 설명해 주는 거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이런 말도 있어요. 말 때문에 서로 감정이 상해가지고 아주 나쁜 결과를 초래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괜히 그냥 주는 거 없이 그냥 미운 사람도 있고, 그 말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죽어도 욕먹는 사람도 있고,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렇죠. 이런 게 상당히 미묘한 게 바로 말이에요. 어머님들께서 하루 중에 사용하는 말의 기능이 있어요. 말의 기능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듣기라거나 말하기라거나 읽기하거나 쓰기 한다. 이게 되게 이제 국어 교육에서 기능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과 관련된 그런 그 기능 가운데서 어떤 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가요? 듣기를 제일 많이 사용하죠. 그 다음에는 말하기를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쓰기가 되겠죠. 사실은 우리가 하루 종일 읽고 쓰지 않는 날은 있지만은 듣고 말하지 않는 날은 하루도 없잖아요. 그 명백하게 듣기 말하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콜롬비아 방송연구원에서 조사한 미국 사람들의 언어 사용 기능 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듣기가 약 한 45%를 사용하고 말하기가 한 30%, 그 다음에 읽기가 16%, 쓰기가 한 9% 정도 사용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100% 가운데 약 75%가 말하고 듣는데 사용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사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가만히 나눠보면은 아이들의 그 인격 형성이라든지 혹은 생활 태도와 관련해서 아이들이 말하는 그런 예절 이런 걸 통해 볼 때 평상시에 가정에서 아이들의 어떤 언어 환경에 놓여 있는가를 잘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래요. 예를 들자면은 아까 제가 속담 하나 들어서 말이 씨가 된다 그랬는데 너나 싹이 노랗다 이러면요 정말 싹이 노랗게 돼요. 아이는 그거에서 자기를 규정을 해버려요. 그 중국의 또 속담에는 천 사람이 너 죽는다고 손가락질 하면은 멀쩡한 사람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는 또 주술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재밌는 말씀을 드려보면요. 우리나라 삼국유사에 보면 향가가 나오거든요. 향가에 보면 원망하는 노래라고 하는 이런 노래가 하나 있어요. 이제 두 화랑이, 아주 친한 화랑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어떤 약속을 했냐면 둘 중에 누가 왕이 되면은 왕이 되더라도 서로 잊지 말고 서로 자주 찾아 만나서 얘기를 좀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했는데 그 중에 한 화랑이 왕이 됐는데 국사에 바빠가지고 친구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왕이 된 그 화랑에게 원망의 노래를 지어서 잣나무에 걸어놨더니 잣나무가 시들시들 말라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상하게 여기고 그 잣나무에 걸려있는 글을 좀 보자 하고 글을 봤더니 옛날에 자기 친한 친구의 글이었었어요. 그래서 말에는 이런 무슨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 폭력 위에도 뭐예요? 언어적 폭력이라는 게 있다고 흔히 얘기하죠.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은
말하기 듣기 혹은 듣기 말하기라고 하는 것은 읽기나 쓰기보다 실제로 훨씬 많이 사용된다는 점이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수업을 하는 데 있어 수업하는 형태를 한번 보세요. 주로 선생님은 말하기를 하고 있고 아이들은 듣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듣기 능력이 부족한 아이는 그 교사가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학습에 막대한 지장을 갖다가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 아이는 잘 듣지 못할까? 또 우리 아이는 왜 지 생각을 제대로 논리적으로 제대로 말을 못할까?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많은 어머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말을 하고 혹은 듣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이것이 평상시 언어 생활과 관련해서 어떻게 훈련해야 되고 또 그런 바른 그 말과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게 이제 이번 강의에 아마 초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국어라고 하는 과목은 생활 과목이에요.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환경이나 가정 환경이라든지 그 밖에 학교 생활을 통해서 아이들을 말을 이제 듣고 또 말을 배우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되어 갈수록 점차적으로 이런 음성 언어, 듣기와 말하기 기능이 더욱더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그 중세기만 하더라도 지시에 따라서 행동만 하면 됐지만은 이제는 언론이 자유가 있어가지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뭐예요? 남에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보면 학교 생활에서도 보면은 아이들의 그 학급 회의란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회장도 나오고 부회장 나오고 서기가 나와가지고 학급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하기 듣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전국 어린이 회라든지 각종 뭐 그 회의라든지 이런 회의가 많아지죠. 민주화가 되어 갈수록 그런 회의 속에서 말하기 듣기를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좀 더 폭을 넓혀보면은 뭐 우리가 반상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통장, 동회, 구의회, 나아가서는 국회, 더 나아가서는 뭐 국제적으로 유엔회의라든지 이런 데 나아가서 자기의 생각 또 남의 얘기를 잘 듣고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이 점차 더 중요하게 그 말하기 듣기 기능이 많이 그 강조되는 그런 시기로 접어들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 어떤 식의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한국 사람이 한국말 다 알아듣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뭐 따로 교육을 해야 되느냐. 그 오해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듣기란 자체는 뭔 말이죠. 말하기도 마찬가지지만은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요. 원래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 가족이 어떻게 여행을 갔다가 사진을 찍었죠. 그러면 이제 사진관에서 사진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은 가족 사진을 들여다볼 때 엄마가 누굴 제일 먼저 볼 것 같아요? 자기를 제일 먼저 봐요. 아무리 자식 사랑하고 남편 뭐 사랑하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사진 먼저 바라보거든요. 듣기도 마찬가지예요. 듣는다는 것에 왜 장애가 생기냐면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본능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남의 얘기를 잘 듣는 그런 훈련이 교육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다 우리말 잘 듣고 잘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말하기, 듣기 같은 음성 언어 교육은 그래서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그 시청각 기제가 상당히 발달했기 때문에 기계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말 듣기나 말하기란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그 전화라든지 라디오라든지 텔레비전이나 비디오나 어떤 확성기를 사용한다든지 뭐 영사기 이런 등등 이런 기계를 통해서 말하기 듣기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 전화 메모 같은 경우는 아이들 엄마 집 비우고 누구한테 전화 왔는데 무슨 얘기인가 물어보면 제대로 뭐예요. 전달을 못해서 아주 난감한 일을 당할 때 가끔 있어요. 엄마 누가 만나자 그랬대. 그래? 언제 어디서 만나자 했더니 언제 어디서는 다 빼버린 거예요. 그냥 누가 아줌마가 만나자 그랬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그럴 때가 있죠. 그 밖에 이제 그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왜 그
카메라를 딱 들여다대면은 그냥 다 도망갔잖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세련되어졌어요. 지금 많이 이제 자기 생각을 제대로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게 역시 훈련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런 기계의 발달로 인해서 말하기 듣기 환경이 달라졌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남에게 잘 전달하고 남의 얘기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주로 인터뷰를 하잖아요. 사실은 미국 같은 대학에서는 뭔 말이죠. 어떤 지필, 문자 언어를 통해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게 보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인터뷰를 통해서 그 사람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그 시험이 많이 있어요. 아마 요즘 그 대학을 마치고 취직이 안 돼서 고민하는 많은 친구들이 성형수술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말하는 방법을 새롭게 배운다든지 또 인터뷰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대학에 와서 취직하는 목전에 와서 그걸 하려니까 힘들죠.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그 음성 언어에 대한 교육이 어릴 때부터 잘 돼 있었으면은 그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그래서 말하기 듣기라는 것이 아주 쉬운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이런 생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런 환경 속에서 얻어지는 그런 기능들이기 때문에 일정한 훈련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퍼블릭 스피킹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초중 고등학교에서 흔히 말하는데 그러니까 퍼블릭 스피킹이라는 다면 우리말로 구태 해석하자면은 여러 사람 앞에서 뭐예요? 말할 수 있는 능력. 그렇죠. 왜 아이들이 둘이는 말을 손손 잘해요. 그런데 너 앞에서 전체 얘기해봐라. 그럼 뭐 얼굴이 벌개지고 그냥 뭐 사리가 떨리면서 말을 못하죠. 생각은 있는데도 생각이 안 떠오르고. 그래서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기는 퍼블릭 스피킹 같은 이런 과목은 초중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 같은 데서도 굉장히 많이 중요시하는 과목 가운데 하나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콜롬비아 대학의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말하고 듣기 훈련과 관련된 화법, 우리가 문자에 대한 문법이라 그러죠. 말하기 듣고 관련된 화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화법과 관련된 학점을 12학점을 듣지 않으면은 졸업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중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경영학 같으면 비즈니스 할 거 아닙니까? 대개 대인관계가 중심이 되겠죠. 사람과 사람 관계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문자보다는 뭐예요? 음성 언어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남에게 거절할 때도 상대방이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 언어 기술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혹시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My Fair Lady라는 영화 있죠. 아마 오드리 헵번이 나왔을 모르겠는데 My Fair Lady에서 보면은 오드리 헵번이 길에서 꽃을 파는 소녀였잖아요. 아주 하층민에. 그런데 어떤 외교관에게 잘 보여가지고 둘이서 이제 결혼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상승되는 과정에 올라가는데 자기가 사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외교관이 오드리 헵번에게 제일 먼저 교육을 시키는 게 뭐냐면은 말하기 듣기 교육을 먼저 시키잖아요. 이처럼 이렇게 말하기 듣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과 관련해서 또 그 사람의 인격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전체를 다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말이죠. 유학적인 어떤 사상에 의해서 무언실행, 말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을 갖다가 늘 중요한 덕목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가만히 보면 말이죠. 말하기 듣기 능력이 외국인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차 교육과정부터 이러한 말하기 듣기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교과서를 갖다가 개편했었어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가 말하기 듣기 책이 따로 있고 읽기 책이 따로 있고 쓰기 책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5차 교육과정 때 처음으로 이제 수능 시험인 게 5차 교육과정 때 생긴 거거든요. 근데 5차 교육과정 수능 볼 때 수능의 늘 앞부분이 뭐냐면 듣기 평가라는 게 있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듣기 평가하면 외국어 듣기 평가만 생각을 했지 한국어 듣기 평가는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능 10년째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뭐예요? 수능 언어 영역의 앞부분은 뭐예요? 듣기 평가를 해보는데 그 평가해본 결과를 보면은 상당히 편차가 크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한국말 듣는데도 답을 맞춰보면은 반도 못 맞춘 학생이 있는가 하면은 정확하게 그 말하는 사람 의도를 갖다 살펴보면서 정확하게 그 찾아내는 그런 그 듣기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말하기라고 하는 것, 또 듣기라고 하는 것, 이 음성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면서 중요한가 하는 게 설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그 음성 언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문자 언어는 어떻게 다른가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음성 언어 지도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국어과 교육에서 사용하는 그 언어는 크게 이제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가 있겠죠. 자, 문자 언어든 음성 언어든 간에 남의 생각을 이해하고 자기 생각을 표현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은 음성이란 매체와 문자란 매체 때문에 생기는 차이점도 굉장히 커요. 우선 음성 언어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첫째 보면은 듣기는 듣는 사람이 자기 능력에 맞게 속도를 조절하여 들을 수가 없어요. 읽을 때는 읽는 사람이 자기 읽는 능력에 따라서 적절하게 천천히 읽을 수도 있고 뭐예요, 빨리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 자기 조절이 가능한데 이 듣기는 듣는 사람의 능력과 상관없이 속도를 내가 조절하고, 왜냐면 말하는 사람에 달려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속도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핵심적인 말을 정확하게 캐치해서 뭐예요? 알아듣는 이런 건데 어떤 사람은 몇 번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한 번만 얘기해도 뭐예요? 핵심을 빨아듣는 사람이 있죠. 즉 이해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고력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인터뷰. 그래서 문자 언어보다 음성 언어가 교육하기가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듣기는 많은 사람이 동시에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말하기는 많은 사람을 놓고 동시에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말하는 그 기술이나 듣기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뭐예요? 쓰기나 읽기보다도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대개 말한 음성의 특징, 문형이 좀 짧게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쓸 때는 굉장히 길게 쓰지만은 말은 뭐예요? 가능하면은 짧게 하는 표현의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순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말의 순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문장을 쓸 때는 주어, 서술어나 목적의 관계를 갖다 정확하게 맞춰 쓰지만은 또 주어 생략 없이 쓰죠. 그렇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이제 말할 때는 보면은 그렇게 문법적인 어떤 요소를 많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순이 문형이 짧고 그 다음에 어순이 정상적이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들을 때 혹은 말할 때 굉장히 주의 깊게 듣거나 하지 않으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일이 많이 있죠. 이게 또 지나치면 잔소리가 되는 거지, 이게. 그렇죠. 나중에 뒤에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아이들이 왜 잔소리를 싫어하고 잔소리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가 뭔가를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어쨌든 쓰기보다는 같은 말을 갖다가 말은 반복해서 자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분을 생략하는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어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을 지칭을 할 때 반드시 상대방의 주어를 쓰지 않고 그냥 내용만 갖고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음성 언어와 다른 문자의 특징이 뭔가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문자 언어는 읽기 같은 경우에는 읽는 사람의 능력에 맞도록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듣기보다는 어느 정도 자기 능력에 맞게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부담이 적은 편이에요. 두 번째는 읽기는 듣기에 비해서 많은 사람이 동시에 읽을 수는 없죠. 읽기는 어떻게 보면 각자 개인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이 좀 없기 때문에 부담이 적어요. 세 번째는 문형이 비교적 길다는 점이죠. 아까 문형이 짧다 그랬는데 읽기는
작자가 갖고 있는 생각이 쭉 길게 또 문형에 맞게끔 쓰기 때문에 문형이 길 수밖에 없죠. 그 표현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어순이 아까 음성 언어는 비정상적일 수가 있는데 이게 문자 언어에는 어순이 정상적으로 배열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같은 말을 몇 번 되풀이하는 경우가 없어요. 왜냐하면 쓰면서 계속 교정하고 수정해 나가기 때문에 같은 말 딱 지워 나가기 때문에 반복되는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성분을 생략하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쓰기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독자와의 대화이기 때문에 늘 뭐예요? 주어에 대한 걸 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의 특징을 서로 비교해 보면은 실제로 그 음성 언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삶,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주 순간적이고 한번 말이 지나가면은 사라지기 때문에 고도의 뭐예요? 집중력이 필요한 그런 그 국어 기능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자, 이렇게 중요한 음성 언어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아마 어머니들께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관심 갖고 아이들 말하고 듣는 태도를 가만히 한번 지켜보세요. 지켜보시면은 사실은 엄마가 짜증나서 너는 몇 번을 말해 알아듣냐. 이럴 때가 가끔 있잖아요. 지금 과연 그 아이가 그 말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행동이 변하지 않는 것일까? 알아들으면 다르냐는 걸까? 그러면 그런 듣는 것과 아이의 심리와 행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게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음성 언어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같이 또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대개 보면은 아이들은 어리고 어른들은 뭐 크고 또 어른들은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아이들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대개 상하 수직 관계로 아이들을 파악해가지고 아이들한테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뭐 방송사고로 해야 될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흔히 하는 말이니까 그냥 하도록 하죠. 이 망할 놈. 아까 말이 씨가 된다 그랬죠? 망해요 그러면 진짜로. 주의해야 돼요. 또 부부간에 주고받는 대화. 이것도 상당히 아이들한테 언어의 그 표본들이거든요. 교과서예요. 서로 부부 사이에 뭐 당신 어땠어? 당신 안 그랬어? 이런 식으로 너 죽고 나 죽자식 이란 그 말투. 아이들은 말이죠. 그 말투를 배워서 바깥에 하면 시비를 잘 걸어요. 너 안 그랬어? 이런 식으로. 그럼 문제 해결이 안 되죠. 그뿐만 아니라 또 요즘 아이들 하나만 놓고 뭐 이렇게 굉장히 귀하게 키우기 때문에 생기는 또 언어 습관이 잘못된 게 많이 있어요. 전철 타는 아이들은 신발 신고 막 의자에 올라갔는데 주위 사람들 눈총을 주는데도 야단칠 생각은 안 하고 주의 줄 생각은 안 하고 아 괜찮아 그냥 뭐 우리 아이면 기죽일 일이 있어 이런 식으로 그 아이가 태어나서 가정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사회로 나갈 거 아닙니까? 사회에서 그걸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이런 그 환경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어떤 어른들이 돼 나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죠. 그 밖에도 또 사회에 나가면은 또 아이들이 쓰는 그 유행어나 비속어라든지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혹시 어머님들께서 그 뭐 아이들 알고 있는 비속어나 언어 같은 거 아시는 거 있어요? 평소에는 잘 모르겠는데요. 인터넷 채팅이나 온라인 게임을 할 때 제가 모르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머님들이 모르시는 아이들 언어 생활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친구들과 있을 때 장난칠 때나 화가 날 때 사용해요. 어른들이랑 함께 있을 땐 절대 사용하지 않지만 친구들이랑 채팅이나 컴퓨터 게임을 할 때는 가끔씩 사용해요. 그럼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너 어제 유엔 봤어? 거기서 좋은 오빠 진짜 귀엽지? 지대짱이야 지대짱. 완전 멋있어. 이렇듯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은어나 비속어는 이미 10대 또래 집단의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의 밝은 언어 교육을 위해서라도 올바른 음성 언어 교육이 시급합니다. 비속어는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기분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은어는 다른 또래 집단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프랑스의 그 비퐁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말은 사람이다.
즉 이것은 나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름다울 수 없듯이 말은 바로 그 사람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나 혹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어떤 언어 교육을 배워야 될까, 음성 언어 교육을 배워야 될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 어머님들께서 아이들에게 말하는 언어 습관이 어떠신지, 주로 뭐 잔소리 많이 하세요? 예, 한번 해보세요. 예. 요즘 아이들이 컴퓨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저희 아이들도 역시 컴퓨터를 주로 많이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잔소리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제가 말을 해도 별 반응이 없고 그냥 자기네들 하는 거에 많이 치중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잔소리를 했을 때 아이들의 반응이 되게 어떤가요? 아니, 잔소리를 해도 그냥 그 컴퓨터에만 많이 이렇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제 경우 말씀드리면 문을 탁 닫고 나가버린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자신을 이해 못한다고 이렇게 나만 미워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그건 아마 모든 부모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경우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잔소리를 많이 듣고 자란 아이들의 특징이요. 주의력이 산만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했던 말을 반복해 들으면 듣기 싫어하고 본능적으로 그걸 방어하는 기제가 생겨서 안 들으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꼭 필요한 말, 핵심적인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죠.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했냐 안 했냐 잔소리만 계속하면 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확인도 안 해보고. 그런 게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7차 교육과정 들어오면서 중학교에서도 말이죠. 초등학교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책이 분책되듯이 중학교에서도 2권의 책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하는 국어 교육할 때 국어책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생활국어라는 책이 있어요. 이 2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생활국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일상생활과 국어 사용 기능 사이를 중심으로 가르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과 국어 기능 가운데서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음성 언어라는 점이죠. 그런데 음성 언어라는 것은 가정, 사회,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교육의 담당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사회에서는 많은 성인들 또 학교에서는 교사가 바로 그런 언어 교육의 담당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음성 언어 교육에 한해서만은 부모님들의 책임이 아주 막중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음성 언어를 통해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사고력이나 인성적인 면, 심성 개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또 아이들이 갖는 세계관도 굉장히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늘 아이와 많이 접하는 부모님들께서 이 점에 특히 유의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강의 재밌었습니까? 네.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